안녕하세요. 대외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.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원전을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다들 알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사실 지난 정부의 이 탈원전 이슈부터 해서 최근까지 원전이 침체기를 겪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현재 글로벌 정세와 이 국내 정부 정책을 봤을 때 이 원전에 대한 어떤 수혜성 이슈가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주목해 볼 시간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금일 시간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하기 전에 기본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재무적인 부분부터 체크를 해보고 현재 원전은 어떤 현황을 갖고 있는지까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는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겠죠. 이 전반적으로 투자의 기본이 되는 이 분석에 대해서 진행을 할 것이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, 저희 대기업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각의 업종 분야에서 하루하루 종목들을 열심히 분석해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우선은 매출액과 영업이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1년 3월부터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,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0년과 21년 3월에 가장 큰 반등을 보여주고 있으며, 최근까지도 그 기조가 살아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, 이 매출액이 증가를 해도 이 영업이익이 감소를 하거나 영업이익이 그대로인 기업들이 존재를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. 자, 이런 기업들은 영업이익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시가총액과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. 그래서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중에서도 주가와 조금 더 관련이 있는 부분은 영업이익이다, 이렇게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재무적인 측면을 살펴보려고 하는데,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측면은 다들 방금 살펴봤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ROE 측면과 EPS 측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. 자, ROE는 자기자본 이익률이죠. 그래서 이 기업의 자기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, 자, 이 부분을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ROE가 증가하면 좋습니다. 이 ROE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, 자, EPS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전반적으로 재무적인 측면에서 이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. 이 상방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. 자,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,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10년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이슈도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러한 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,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원전 생태계가 현 정부 들어서 다시 활성화가 되고 있죠. 그래서 이 대규모 수주 계약을 잇따라 체결했습니다. 지난해를 돌아보게 되면 이 원전 사업부에서만 대략적으로 3조 원 이상을 수주를 했습니다. 이 3조 원 규모가 신한울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. 이 신한울 3, 4호기 공급부터 1조 원 규모의 이 카자흐스탄 이 복합 화력 발전소에 대한 건설, 또 우즈베키스탄의 이 LNG 발전소, 이 기자재 공급 사업까지 여러 가지 대형 계약을 수주했다. 자, 이 부분은 실적에 반영이 된다. 자,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, 또 신사업 부분도 우리가 또 주목을 해볼 만합니다. 이 신사업 부분에서 5조 원 가량의 일감을 따냈는데 원전 성과를 뛰어넘는 수준이죠. 특히 이 차세대 원전으로 불리는 SMR, 이 SML 부분에서는 미국의 또 원전 기업이 존재를 하죠. 이 뉴스케일 파워라는 기업인데, 이 기업과 공급 및 제작 계약을 체결하면서 2025년 연수주액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현재 전망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올해 예상 수주액은 대략적으로 10조 원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높은 실적을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다. 자, 그래서 이러한 현황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추적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는 우라늄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, 원자력 발전에 가장 필요한 자원이 우라늄이죠. 이 파란색 선이 우라늄이고 보라색 선이 이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. 자, 그래서 이 표를 보게 되면 우라늄과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관계가 대략적으로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죠. 그래서 우라늄 가격을 파악을 하면 향후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전망성에 대해서도 파악을 할 수 있다. 자,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, 이 우라늄을 그래서 원전 관련된 선행 지표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라늄 가격이 오르게 되면 이 원전을 짓거나 또 추가로 지을 예정이라는 말이다. 자,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.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그 말이 맞는 게 사실 이 탈원전 이후에 국내만 보더라도 원전 가동률이 증가를 하고 있죠. 그리고 이 미국 역시 원전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뽑고 있습니다. 그래서
이 우라늄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앞으로 이 원전에 대한 전망 역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. 자,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발전 단가가 굉장히 쌉니다. 그래서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, 이 반도체 AI 경쟁에 이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. 어떤 말이냐? 이 결국에는 뭐 전기차 또 반도체 이 AI 산업에 들으면 이 전력을 많이 사용을 할 수밖에 없겠죠. 그럼 전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, 이 전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이 원전 역시 증가를 합니다. 왜냐하면 원전이 가장 이 효율적인 에너지원이죠. 자, 그리고 발전 단가 역시 싸기 때문에 이 원전에 대한 수요 역시 자연스럽게 증가할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국내 가동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지난 정부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, 이 지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탈원전이었습니다. 그래서 원전 가동률이 미국과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낮은 폭을 보여줬습니다. 지지난 정부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. 지지난 정부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 한국과 미국의 원전 가동률 차이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이 지난 정부의 원전 가동률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면서 이 원전주들도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. 자, 하지만 윤석열 정부죠. 자, 이번 정부에 들어서 다시 한번 이 원전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만큼 이 가동률 측면도 높아지고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원전에 대한 기대를 다시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당연히 이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봐야겠죠. 이 사실 전력수급 기본 계획의 예정일이 3월이었습니다. 자, 하지만 이 전력수급 기본 계획이 이 총선 이후로 미뤄진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,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죠. 이 총선 이전에는 논란이 될 만한 안건들 혹은 어떤 정책들을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이 부분이 적중한 상황이고, 자,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, 이 전기본이 미뤄진다고 하면 관련된 기대감도 더 뒤로 갈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기대감 자체가 길어지면서 해외 원전 수지에 대한 기대감이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. 이 부분도 시장의 수요에 반영이 될 수 있다. 자,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이제 미국 대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, 현재 트럼프와 바이든의 지지율이 굉장히 박빙인 상태입니다. 자, 하지만 우리가 주목을 해볼 점이 바로 정책안인데, 이 양측의 정책안을 보더라도 이 원전이 바로 핵심 정책안입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이 당선이 되더라도 이 원전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. 자,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자, 이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더 정확한 가격대 그리고 추 이슈들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